오늘날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됐는가? Today we see this Korean nation. 어떻게 주사파가 인구의 절반이 되고 We see this facing in Korea that the 북한을 Korean forces 그리워하고 half of the 북한을 nation. 동경하는 사람들이 전 국민의 And 절반이에요. those who yearn for North Korea is half of 이것에 the population. 대해서 And regarding 내가 this, 김국선 선생님을 모시고 I 왔습니다. have Mr. Kim 모시도록 Bok-sun. 하겠습니다. 박수. 가문 과정에서 또 전국에 순회하면서 우리 김국선 선생님을 통하여 내가 토크를 하도 많이 해서 이 김국선 선생님은요 하늘의 하나님이 정가운 목사를 불쌍히 여겨서 너 혼자 애국운동하고 너무 고생이 많다. 그래서 한국으로 보내주신 위대하신 짧게 제가 토크로 소개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질문을 더 받고 그 다음에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은 당연히 북한에서 태어났죠. 예, 평양에서 출생했습니다. 그러면 학교는 어디 나오셨어요? 평양 금성중학교로 졸업하고 인체공업종합대학, 인민정대대학, 김정일 정치군사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러면 남한에 오기 전에 북한에서 했던 전체 일이 무슨 일을 하셨어요? 저는 제 전생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한 30여 년 남아 우리 남조선 해방을 위한 간첩들을 양성하고 파견하고 그를 지도했습니다. 그러면 건국 후에 75년 동안에 북한이 남한에다 간첩을 파송한 지파간첩이 예.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북한 정보기관에는 15만 명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그럼 15만 명의 고정간첩이 지파간첩이 내려와서 예. 한국 사람들을 다시 설득해서 간첩 만든 세력. 예. 그것은 동조간첩. 예. 그건 몇 명이라고 했어요? 최소한 저는 150만 명 정도로 그러면 그 150명의 간첩은 자기가 간첩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사람과 같이 사는 부인, 네. 자녀들에게도 비밀로 하자고 했죠. 예. 그러면 그러나 자기 아버지가 간첩인데 네. 그 아버지와 똑같은 말을 계속 따라서 하고 예. 동조간첩, 예. 그러니까 직파간첩, 그 다음에는 고정간첩, 그 다음에 따라도는 동조간첩. 예. 동조간첩을 다 합하면 몇 명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지금 현 이제 남북 관계에서 대한민국의 그 정치 상황을 볼 때 냉정하게 이번에 저 이재명을 찍은 1614만 명을 큰 폭에서는 동조 간첩으로 봅니다. 본인들은 간첩인 줄 모릅니다. 그러나 간첩이 하는 말을 똑같이 따라하는 거죠. 그가 지휘하는 대로 지휘하는 대로. 행동도 하고 소리 외치고 그렇죠. 그럼 인구의 절반을 동조간첩, 간첩들을 함께 따라서 말을 같이 하고 예. 행동을 같이 하는 세력을 예. 인구의 절반을 만들었는데 예. 그건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저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놓을 때는 제 역량이 없었다고 볼 수 없고요. 80년에 걸치는 북한 노동당의 집요하고 압착스럽고 끈질긴 대남 공작에 의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결국은 북한은 남한을 예, 해방시키는 것이 최종 목적지죠.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대한민국이 절반이 자기는 간첩이 아니라고 해도 예, 간첩과 똑같은 말을 하는 것은 동조간첩이다. 그렇습니다. 그 중에 핵심이 뭐냐? 예.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사람을 투표를 한다. 그렇죠. 자기도 모르게 간첩. 그러니까 네. 우리가 그 귀에 솔깃하게 듣으려면 1614만 명은 국자적인 좌파 세력으로 보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심하게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위한다면은 이래처럼 간첩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 이재명이는요, 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가장 뼈에 사무치고 살에 사무친 악당이면 악당이에요. 그 사람한테 표를 찍었다고 해요. 1614만 명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이제 그 여론조사에서 미군 철수 반대한다고 하지만
미군 철수를 가장 앞장서서 지금 주장하고 있는 이재명을 찍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간첩이라고 말하는 것보다 잘못된 것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예, 북한에 있을 때 간첩을 교육해서 예, 남한의 모든 부서에 간첩을 파송해 왔는데 예, 청와대도 간첩을 내가 찔러넣었다. 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 사실입니까? 그게 지금 제가 처음으로 딱 1년 됐습니다. 21년도 10월 21일 날에 영국 BBC 방송하고 인터뷰에서 청와대에 간첩이 있다, 공적 기술자로 있다, 이렇게 발표했는데, 우리 청와대나 국정원은 그걸 반대했고요. 자, 그 다음에요. 국회에다도 간첩을 넣었습니까? 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속인데, 청와대도 였고요. 국회에다도 였고요. 국정원에다 였고요. 그 다음에요. 국방부에도 그 다음에 였고요. 국방부에다 넣었습니까? 예, 예. 교육부에다 넣었습니까? 무조건 였죠. 그런데 언론- 쉬우니까 언론에도 넣었습니까? 고야 쉽습니다. 근데 내가 종사하는 예. 기독교에도 간첩을 찔러넣나요? 근데 죄송스럽습니다만은 목사님께서 이렇게 애국투쟁을 하고 진정한 기독교인의 목사인데 우리 종교계에 우리 간첩 파견해가지고 소식하기 가장 좋은 소식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계에는 간첩이 많습니다. 근데 목사들 중에 평양 갔다 와서 예. 그때부터 주체 사상을 막 찬양하는 놈들, 예. 목사들이 예. 그런 놈들은 다 간첩에 포섭됐다고 봐야 됩니까? 거의 가장 명답이에요. 명답이에요. 예. 자, 혹시 여기 평양 갔다 오신 분 계십니까? 요즘 목사들 중에 평양을 가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왜 이제 왔어? 그게 뭔 말입니까 도대체? 그는 북한 정보기관의 섹스 공작에 의해서 흡수돼 가지고 자식랑 네. 자식으로 된 자식이 아버지를 찾는 소리입니다. 그 나도 저 평양 가면 이쁜 처녀 하나 붙여줍니다. 목사님은 저 지금 상태에서는 아마 저 김정은이가 받아 안 줘갔죠. 이제 나 평양 한번 가봐야 돼. 좀 이따 가서 북한도 이제 원래 기독교의 뭐 나라면 나라였으니까 꽤나 칭송될 거예요. 그러면 북한에서 그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예. 그대로 그냥 살지지 왜 한국으로 왜 오셨습니까? 뭐 제일 힘든 답변 하는데요. 네. 아시다시피 저는 북한에서요, 그 최고직위에서 특공과 특혜를 받으면서 김정일이 김정은이랑 직접 면담도 하고 사업보고도 하고 식사도 같이 하고 그런 직위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남조선 해방을 위한 책략과 공작과 전략을 만든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제 대한민국으로 올 생각은 꿈에도 안 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저는 대한민국을 삼켜먹을 생각을 한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평양에 있을 때 예. 자동차는 승용차 뭐 탔습니까? 저는 김경희 부장이 선물한 벤츠 320형 탔습니다. 320은 좋은 차예요. 그때 당시는 그 북한에서는 최고의 승용차였죠. 집을 몇 평에 살았습니까? 200평 2층짜리에서 살았습니다. 그럼 거기서 사시지 왜 남조선에 왜 오셨냐 했겠지. 글쎄 말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운명 앞에서는 장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장성택 부장하고 30년간 특수관계로 있었어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장성택이가 반당 반혁명 분자로 김정은이 한 대 처단되는 거를 보고 특히 이제 고모부 아니에요. 해서 김정은에 대해서 우선 인간적으로 환멸을 느꼈고요. 저런 사람 한대 내가 모르고 충성했구나 하는 속속감. 두 번째로는 제가 살기 위해서 갔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제가 대한민국에 올 때는 대한민국에 좋아서 한 것이 아니고 살기 위해서 왔습니다. 솔직히.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장성택 계열에 섰다가 예, 처형되는 걸 보고 예. 나는 살기 위해서 남조선으로 예, 예, 오셔가지고 예, 이제 지금 이제 우리 교회를 이제 3달 다녔는데 예,
하루는 교회 오시더니 우시다가 그래요. 나는 살기 위해서 내가 온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여기다 보내. 이렇게 스스로 해석을 하십니다. 정나온 목사하고 통일운동하라고.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은 여기 오셔서 국정원에서 조사받으셨죠. 오시잖아요. 오시잖아요. 은혜를 받았대요. 근데 국정원에 와서 이 국정원도 내가 간첩을 심어놨다. 문재인, 김대중, 노무현 3개 대통령을 지낸 시간에 국정원에도 전라도 사람들을 내가 심어놨다. 하니까 국정원에서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왜 박지원이 국정원장이 하지 말라고 하니까 이분이 열받아가지고 아니 사실인데 왜 하지 말라고 했냐. 청와대도 내가 간첩 심어놨다. 사람 이름 될까? 국회, 언론 다 내가 간첩 심었다. 이건 뭐 간첩을 심는데 총 실무자에 내가 책임자다. 그러니까 국정원 이놈들이 얼마나 나쁜 놈들이냐면은 김무선 선생님이 북한 내려온 간첩한테 죽으라고 국정원에서 내쫓아버렸어. 내쫓으니까 살 길이 없으니까 조중동도 못 믿어요. 언론 대고 기자회견 했어요. 청와대 간첩 내가 심었다. 국회도 내가 심었다. 근데 국정원이 날 쫓아냈다. 나보고 북한 간첩한테 날 죽으라고. 그랬더니 조중동도 글 한 줄도 안 써주는 거야. 이만큼 대한민국이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열받아서 영국의 BBC로 튀운 겁니다. BBC 방송 가서 어떻게 전언하십니까? BBC 방송 가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에 의해서 족하됐고, 그 다음에 구실내로서 청와대에 북한에서 파견한 간첩들이 있다. 그래서 곳곳에 북한에서 파견한 간첩들이 지금 맹활약하고 있고, 거기에 동조돼가지고 좌파 세력은 지금 현 정권은 김정은 통치 밑에 대한민국을 끌고 가려고 하고 있다. 이런 내용으로 제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BBC에서 방송할 때 나는 그때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예. 아, 저런 분이 한국으로 왔었구나. BBC 방송이 어떻게 방송을 편집해 주셨어요? BBC 방송에서 처음 방영은 11분간을 방영했고요. 그 다음에 한 주일 후에는 22분 40초짜리를 하루에 4번 방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BBC 방송에서 알려오기는 역사적으로 자기네는 대통령 방송도 이렇게 하루에 4번씩 한 번에 22분이라는 장시간을 방영한 적은 처음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세계 월드 뉴스로 방영했다고 그렇게 알려왔습니다.